6기 광주시정을 이끌게 될 윤장현 당선자가 광주시 현안 사업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거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숨진 희생자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제 14명이 실종자로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 때 공을 세운 백발 노병이 건강한 모습으로 55돌 현충일 추념식에 참가했습니다. 5.18 민중항쟁을 다룬 연극 푸르른 나래가 오는 13일부터 광주 전남 지역 관객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정을 이끌게 된 윤장현 당선자 앞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광주 유대회 개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그리고 호남 고속철 완공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또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인 터라 갈라진 민심을 추스르는 일도 무엇보다 급합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30년 남짓 시민운동을 해온 윤장현 당선자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수평적 리더십입니다. 시민의 말에 경청하고 공직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윤 당선자의 원칙에 유권자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자가 정치적 행정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얽히고 설킨 현안 문제를 해결할 때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TV 토론이라든가 정책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에서 광주 시민들이 기대할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당장 올 하반기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모습을 드러내고 광주 서울을 잇는 KTX가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문화전당 운영을 민간이 아닌 정부 조직이 맡도록 하는 일과 KTX의 광주역 진입 문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공항 국내선 존치 여부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해결책을 찾기 힘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광주 유대회와 2019년 세계수영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일도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전문가, 또 필요하면은 다른 선진지도 함께 다니면서 실질적인 준비를 해가는 것, 이 일이 다가오는 기간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광주시장 선거를 치른 만큼 광주 민심은 어느 때보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자가 하루빨리 반목과 갈등을 봉합하고 광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앞으로 진행될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와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인수위원회 구성 작업에 들어갑니다. 윤장현 시장 당선자 측은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답게 선거 캠프 참여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도지사 당선자 측은 인수위 구성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원칙적 고민을 했다며 작지만 내실 있는 인수위를 꾸려 박준영 지사의 도정 업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광주 전남 재보궐선거 지역구를 놓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7월 30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이용섭 전 의원이 물러난 광주 광산을과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의 영광, 장성, 한평, 담양 지역구가 확정돼 있습니다. 또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백이윤 의원과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어 재보선 지역구가 모두 4곳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25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지방선거 관련 범죄 혐의로 광주 전남에서 모두 25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4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사범 척발은 선관위 고발이나 상대 후보 측의 고소 고발에 의해 진행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각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새로운 사건의 파악 여부에 따라 기소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 자료에 대해 증거 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참사의 진상이 무엇인지 직접 자료를 확보하고 나선 겁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VTS 해상관제센터는 사고 소식을 제주 해상관제센터를 통해 들었습니다.
세월호가 진도 해역에 진입할 때도 모니터만 확인했을 뿐 교신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식별이 되면서 자동으로 이제 관제를 하게 돼 있죠. 뒤늦게 일부 교신 내용이 공개됐지만 편집 의혹 등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43살 전모 씨는 최근 진도 VTS 관련 증거 보전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신청했습니다.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세월호와 관련한 모든 영상과 기록, 녹음 파일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보통 2달인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고 원인과 과실 책임, 나아가 국가배상 책임 한계를 가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제주 쪽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제주 쪽에 먼저 했다가 나중에 진도하고 하게 되는 이 복잡한 내막이 왜 그런지 솔직히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해물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진도 쪽에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구체적인 자료 보존 방법과 주체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단은 진도 VTS에 이어 제주 VTS와 운항관리실 등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관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침몰한 세월호 선체 안에서 조리를 담당했던 남성 승무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오늘 오전 8시쯤 침몰한 세월호 3층 선미 좌측 선원 침실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문 검사 결과 남성 시신은 사고 당시 부상을 당해 동료 선원들이 그대로 두고 빠져나왔던 조리사 60살 김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망자는 290명, 실종자는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행방이 묘연한 유병언의 검거가 늦어지면서 순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병언이 머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순천시 서면 별장 주변은 지난달 말부터 경찰의 검문 검색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검경 수사관들의 강도 높은 탐문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마을 주민들은 유병언 검거 작전이 장기화되면서 검경 관계자 외에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데다 주민들의 심리적인 압박은 물론 마을 분위기마저 뒤숭숭해지고 있다며 유 씨의 조속한 검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전쟁 편찬위원회가 6.25 전쟁에서 공을 세운 호국용사 100명을 최근에 선정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송효석 옹이 생존해 있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송정근 기자가 만났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장 맨 앞, 국방색 무늬의 조끼를 입고 있는 한 80대 남성이 고개를 숙여 묵념합니다. 한국전쟁 편찬위원회가 선정한 호국용사 100명 중 한 명이자 전쟁기념관이 선정한 6.25 전쟁영웅인 86살 송효석 옹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유일한 호국영웅인 송옹은 지난 1950년 낙동강 전투에서 북한군 전차 4대를 파괴하고 한 대를 빼앗는 등의 전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8월 12일 날 숨겨놓은 전차 포가 나간 놈을 갖다가 1시간 내로 파괴하면 내 죽여뿐다고 그러고 48을 뒤에다 장치해놓고 한계급 특징과 함께 호국영웅이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그동안의 송옹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낙동강 전투 때 얻은 귀부상이 계속 안 좋아져 결국 청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난 뒤 1958년 1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송옹은 자파상을 운영했지만 그것마저 녹록치 않았습니다. 삶은 힘들고 청력까지 잃었지만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너 해방 가서보라 군에 들어왔으니 네가 전차 5대를 파괴 안 하면 할 놈이 없다. 대구를 막으려면 이 전차를 때려 부숴라. 그래서 특공대 엄명을 받아가지고 송옹은 최근 호국영령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의 영향으로 취약계층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광주시가 복지시설 인권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과 노숙인 시설 생활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 상황과 인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 정도가 가벼울 때는 개선 명령이 내려지지만 법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심할 때는 집중관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카메라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우남 고가도로의 우회전 금지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을 들어봤습니다. 김영범 카메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속하고 막을 것만이 아니라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거기를 터줘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은 법규를 지켜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택시 영업용을 하다 보니까.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연극 푸르른 나래가 개막 4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에서 공연됩니다. 서울 공연에서는 객석 점유율 92%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는데 작품 속 현장인 광주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박수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5.18 항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진 오민호와 윤정혜. 민호는 속세를 떠나 암자로 들어가고 정혜는 홀로 딸을 키우며 모진 세월을 겪습니다. 30여 년이 흐른 뒤 딸의 결혼식장에서 헤어진 두 연인은 다시 만나고 80년 그날의 아픈 기억을 떠올립니다. 연극 푸르른 날에는 무겁고 아픈 소재를 다루지만 신파풍의 과장된 몸짓과 우스꽝스런 대사로 관객들의 긴장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서도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의 비극과 상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광주의 아픈 얘기를 그야말로 용서와 화해, 그다음에 미래 희망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11년 초연된 푸르른 날에는 순수 창작 연극으로는 드물게 3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5월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품 속 현장인 광주에서는 초연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빛고울 시민문화관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 4년 차에 가게 된 것이라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더 좋고 완성도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그래서 그 진심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지난달 네 번째 서울 공연에서 객석 점유율 92%를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간 연극 푸르른 날에 연극의 실제 주인공들인 광주 시민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대인시장이 얏더리 시장으로 제도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